어제 여야의 지도자들이 낮에 밤에 국민과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황교안은 오후 2시에 청년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거기도 어지간히 한국당 주변에 조직화된 청년들이 참가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황교안 앞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열렸던 한 밤 10시 넘어까지 했지요.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팬클럽들 동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민들한테 모집을 해서 16,000명 중에 53대 1로 해서 300명을 불러다가 했지만은 그 중에 질문 20개를 받았을 뿐이고 280명은 둘러리를 썼습니다. 어수선하고 난삽한 질문, 정말로 해야 될 질문들을 제대로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대부분의 지금 어제 방송이 다 중계했어요. 종편까지도 보도 채널까지도 대부분 중계했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3.6 기자회견을 다 동원되어서 중계하고 하지 않으면 정권에 찍히는 이런 분위기가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왜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을 갖다가 박탈한 채 전부 그 회견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자, 저는 어제 그 시청률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렇게 기자들이나 언론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사람으로 될 겁니다. 취임 이후에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 건 2주년을 맞이해서 KBS 기자와 대담 행태로 소통한 것.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번이 첫 번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MBC가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한 이번 회견이 정말로 여과 없이 사전 각본 없이 됐겠느냐.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MBC가 SNS로 미리 신청을 받고 사전 인터뷰까지 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전 인터뷰는 주로 대통령의 신상에 관계된 것을 물어봐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MBC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협상 결렬, 그리고 경제 붕괴 현상, 그리고 북한과의 지금 이 탈북인 강제 송환 이런 현안들이 지금 속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꼭 모처럼의 기회를 넣어서 그냥 신상에 관계된 잡다한 그야말로 에피소드 등을 나눈다면 그게 예능이지 그게 무슨 놈의 국민과의 대화입니까? 그런데 사전 인터뷰에 성명을 적고 묻고 싶은 말 등을 다 적어서 내고 그리고 인적 상황과 질문 내용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사람을 선발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자신들이 직접 가장 만만한 사람들을 MBC가 문정권에 얼마나 협조하는 정권이에요. 황장수를 마음대로 명예훼손을 해놓고도 지금 경찰 이 무혐의로 할 만큼 정권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적 사항을 다 적어내서 묻고 싶은 말까지 적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택하고 질문을 택했다면 그야말로 각본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짜고 치는 이야기죠. 자, 문재인은 취임하고
박창종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2.5회 기자회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2019년 1월 기자회견,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2번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2월에 뉴질랜드로 이제 그때 G20 차 아르헨티나 갔다가 그때 갈 때는 체코 들러서 갔고 올 때는 뭡니까? 뉴질랜드를 들러서 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런 식으로 다니냐고 비판도 많이 했고 관광 여행 가느냐 비판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폭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박람 한이 안 하니 문제만 집중하려고 국내 문제는 질문 받지도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0.5회다. 그래서 취임하고 기자회견을 갖다가 2번 했는 실질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을 이제 1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번도 다 짜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조선일보는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TV쇼만 하냐. 자, 우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을 하며 지금까지 부동산을 잡지 못한 이유는 늘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정부는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평당 1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담한 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리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방위비 협상도 어제 거의 결렬되고 또 지소미아도 파기하면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미군이 철수되면 당연히 강남 부동산도 떨어지겠죠. 북한에서 강남까지 몇 킬로입니까? 60킬로요? 방사포 거리죠. 북한 방사포가 400km 날아가는데. 그러니 저 강남의 부동산이라는 게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저 부동산이 무슨 가격이 있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보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쟁이 가장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었었다. 자,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보람을 느낀다고. 북한이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출 규제를 했다. 지가 그 앞에 징용 문제를 갖다가 새삼스레 부각시켜 가지고 끌고 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극한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와가 그야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본 거는 있어 가지고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왜 경제가 어려운지, 그래서 왜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경제 위기론 방어에 급급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정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면 엄마 아파트가 20억, 76.8평방미터짜리입니다. 지난달에 17억 9천 하던 게 지금 1억 6천이나 올랐대요. 현재는 또 20억 한다. 신촌 그랑자이가 59평방미터짜리가 15억이라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한 지 2주 됐는데 서울에 상한제 지역이든 비상한제 지역이든 다 올랐다. 이러다 집 못 살지 모른다고 다 공포 심리가 퍼졌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는 국민 세신 기대에 못 미친 대화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시간 내내 답답함과 아쉬움을 남긴 국민과에 대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BC는 지원자 가운데 나이, 성별, 지역을 고려해 300명을 골랐다 했지만은 지원자들이 사전에 써낸 질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었고 검찰개혁이나 외교안보 이슈가 뒤를 이었다 이런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생방송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탈원전, 입시,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 즉 머리를 아프게 생각할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국민들이 크게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통안전, 다문화 문제, 사적인 민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마치 청와대 게시판 버전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 대답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형식적으로 잡는다 이렇게 표현만 했고 검찰 문제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라는 말을 썼지만은 검찰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지금 벌써 지소미아 파기하려고 결론 다 내놓고 마지막까지 일본한테 기회를 준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사가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지금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큰 위협에 놓였다는데 문은 여전히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탈북자 문제 같은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 자료 화면에 떴지만은 문재인은 따로 답변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이 이런 해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 타견민이도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타견민이가 이런 말을 한 부분은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할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대통령에 궁금한 점이 있는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자 생방송으로 질문을 받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파악 순발력을 보여주는 것일지 몰라도 대통령 발의 무게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박지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올렸습니다. 타견민의 빈자리가 그립다. 빈자리가 커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좀 산만했다. 주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빠졌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과의 적석 대화 같은 경우에 질문 시간, 질문 내용, 순서, 그리고 질문자 안배 등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바였을 겁니다. 만약에 이 황장수나 문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신청을 하고 문한테 이걸 묻겠다 하면 300명 안에 뽑혔겠습니까? 진짜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면요. 예? 문을 지지하는 국민과의 대화는 하나만 하십니까? 그 팬클럽 쇼죠.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문에 비판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이 묻게 하고 자기가 답하겠다. 만약에 저하고 문하고 2시간을 했다 그러면 저는 벌써 저 북망산으로 보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방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치면 됩니까? 그에 반해 어제 2시에 있었던 황교안의 청년들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이 청년들이
구색 갖추기로 청년들을 모아 사진 찍겠다고 하면 이용당할 생각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부산대 학생 황영빈 군, 우리 사무실에도 가끔 들르는 친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집권하지 않았을 때 야당일 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 여당 시절 그럴듯한 말을 적은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하며 청년들을 사진 찍을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란다면 이런 식으로 청년들 비판을 흘려 듣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이라는 말도 나왔고, 자, 한국당이 청년들에게 설 자리를 주느냐는 이야기도 나왔고, 박찬주를 불러다가 영입하는 게 청년 지지 얻는 거냐 이야기, 오후 2시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금수저나 백수밖에 더 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한국당의 황교안이 의도해서 자기 비판을 들으려고 말한 건 아닌데, 한국당은 기획하는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 웬만하면 보수 청년들을 데려왔고 대부분, 그리고 한국당에 또 가까운 청년들을 데려왔을 건데도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다 도움이 되는 일이죠. 반대로 문에 기획되어지고 통제된 저 토론은 국민들 앞에 한마디로 정치 쇼가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간 300명도 국민인지요. 정말 좀 부끄러워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요, 국민을 팔면서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데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독재자에 이용되고 있는 국민, 그건 국민이 아닙니다. 독재자의 도구지요.